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파더스. 폭로를 통한 사적 제재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나쁜 부모에게 특효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죠, 13일부터는 정부 부처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배드파더스는 3년간 이어왔던 활동을 곧 종료하게 됩니다. 관련된 얘기를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 꿈은 배드파더스가 문을 닫아도 되는 날이 오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셨더라고요. 예. 뭐 그간의 시간이 느껴지는 정말 그런 소외가 느껴지는 소감이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뭐 특별한 기분은 없고요. 지금까지 그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명예훼손으로 23건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 조사를 23번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한 이제 10월에 문을 닫으니까 앞으로 3개월만 더 고생하면 이제 고생이 끝난다. 그것 때문에 그냥 해피합니다. 해피하시다고 말씀하셨겠지만 예. 그래도 그동안 뭐 보람도 있지만 협박이나 개인적인 위협을 느낀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지금 이제 그 양육비 그 미지급자들을 한 대략 2,000명 정도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시로 뭐 이렇게 막 전화해서 항의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에 어떤 강남에 룸사롱 하시는 분이 미지급자가 네. 자기 업소에 칼을 잘 쓰는 동생이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사진을 내리지 않으면 그 칼 잘 쓰는 동생을 보내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뒤로는 그래도 위협 같은 게 그런 위협들이 실제적으로 수시로 있죠. 실제적으로 그 칼을 쓰는 동생에 관련해서는 사고는 없으셨고요. 그 사고는 없었는데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 사무실이나 집을 갖다 주소를 알려달라. 당장 찾아오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집 앞에 그 편의점이 있거든요. 한 50m 거리에. 그래서 그 편의점 약도 하고 그 연락 그 주소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보면은 뭐 저수지도 있고 막 그래요. 숲도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놨습니다. 카페하고 블로그에다가 나를 만나려고 하면 이리로 와라. 그리고 여기서 뭐 연장을 들고 오시면 저수지나 숲에서 작업하기도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안내도 해놓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치신 예. 굉장히 통이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지금 한 건으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돼서 예. 국민참여재판까지 거쳤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예. 검찰에 항소가 있었잖아요. 예. 어쨌든 그 법조항을 좀 살펴보면 예.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어쨌든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공익을 위해서라면 예. 예외가 될 수 있겠다. 예. 그런데도 검찰이 지금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 논점 차이가 네.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학대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 양육비 미지급을 그 아동 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양육비 이행 관련법은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학대다. 이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양육비 이행 관련법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내용이. 자, 그런데 만약에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학대로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형사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이고 범죄예요. 네, 그런데 그 아동학대이고 범죄인 것을 갖다가 이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배드파더스 활동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 처벌한다. 사실적인 명예훼손으로. 이거는 시대적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그동안 배드파더스를 통해서 890건의 양육비 문제 예. 관련이 해결됐습니다. 예. 그중에 혹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요. 그
매월 양육비가 500만 원으로 책정된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4년 동안 지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2억 4천이에요. 네. 근데 4년 동안 지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그 양육자가 제보를 하기로 그 제보해서 사진을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890건 중에 보니까 690여 건이 예. 신상 공개를 사전 통보하자 해결됐다라는 그렇죠. 결과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신상 공개가 굉장히 많은 압박을 주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어제였죠.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데 예. 제가 기사들을 좀 보니까 선생님께서 좀 문제점들, 좀 예. 보완될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중 하나가 신상 공개를 할 때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삼으셨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신상 공개를 갖다 여가부에서 하는데 네. 사진을 갖다가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미지급자의 이름, 그다음에 직업, 네.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 나이 요것만 공개하거든요. 네. 그런데 미지급자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면 사진이 공개되지 않으면 누군지 특정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동명이인이 있고요.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러면 사진을 통해서 미지급자가 특정되지 않는데 그 과연 효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 외에도 뭐 출국 금지 관련해서 예.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예. 그 출국 금지가 되려고 하면은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거든요. 그런데 현재 양육비가 책정된 게 매월 20만 원인 경우도 많아요. 그럼 20만 원인 경우는 20년을 갖다가 미지급을 해야 4,8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미지급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아이는 다 커버리고 시기를 다 그렇죠. 놓쳐버리는 그런 최악의 그러니까 상황까지 오는 20년을 거잖아요. 걸리니까 네. 사실상 무의미하죠. 또 30만 원이라고 해도요. 13년 이상이 됩니다. 네. 5천만 원이 되려면. 그럼 영세 아이가 6학년까지 그냥 지급을 받지 못한 채 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양육비가 한 50만 원이라고 해도 그렇더라 하더라도 8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영세가 딱 됐을 때 바로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이가 뭐 예를 들어 10살 때 이혼했다. 그러면 18년인데 받을 연령이 8년이니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양육비가 50만 원 이하로 책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3년 동안 해결됐던 양육비 지급 문제가 890건이었는데 뭐 890명의 아이들의 생존권을 예. 지켜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본창 배드파더스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